대체 장미애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날 밤 독고탁은 한 손에 술병을 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잔뜩 취한 듯 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다. 오강수가 장미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는 장미애가 왜 그렇게까지 강수를 감싸고 돌았는지를 이제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 여자 진짜 나를 바보로 봤구나. 독고탁은 중얼거렸다. 한편 장미애는 독고탁과의 말다툼 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손에 남은 독한 술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강수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진실을 드러낸 독고탁의 폭로가 자신을 올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를 붙잡았다. 그 시각 마광숙은 오천수에게 한동석과의 연애를 털어놓고 있었다. 오천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수님, 사실 다들 눈치채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한동석, 형수님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오래 혼자였잖아요. 광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자신이 아직 형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광숙은 형제들에게도 연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오천수는 광숙의 고백을 응원하며 술도가 식구들 앞에 서서 말했다. 다들 들어요. 광숙이 형님은 한동석 회장님과 교제 중이래요. 저도 알고 있었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흥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형수님이 그 재벌 회장이랑 이건 아니지 않아요? 흥수의 분노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너져가는 술도가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광숙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자 강수가 나섰다. 형수님은 우리 가족을 위해 술도가를 살리려고 한 거잖아.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래. 강수의 단호한 말에 형제들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순간 독고탁의 경호원이 집 앞에 나타나 문을 두드렸다. 독고 회장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독고탁이 직접 술도가로 들어와 마광숙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널 그냥 놔둘 것 같아. 술도가가 LX 호텔에 납품하는 막걸리, 그거 내가 손 써줄 거야. 호텔 계약 다 파기될 테니 각오해. 광숙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독고탁을 바라봤다. 한동석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과 LX 호텔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광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 집안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막걸리는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광숙의 단호한 말에 독고탁은 코웃음을 치며 떠났다. 그 뒤 독고탁은 장미애를 은밀히 불러내어 말했다. 너 강수한테 다 털어놔. 내가 그의 친엄마라는 걸. 그리고 내가 공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것도 다 밝혀. 아니면 내 딸 세리까지 위험해질 줄 알아. 장미애는 독고탁의 협박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세리를 지키기 위해, 강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진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비밀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오강수는 술도가 근처 편의점에 들러 문미순을 우연히 만났다. 미순은 강수를 보고 놀란 듯 말했다. 강수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어? 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이 오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미수는 놀람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넌 혈연보다도 소중한 가족이야. 형들이 널 진심으로 아끼잖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 말에 강수는 처음으로 작은 위안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오범수는 독고세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세리는 공주실과의 갈등, 부모님의 압박, 그리고 오범수의 완벽함에 대한 열등감으로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결국 오범수에게 이별을 고했다. 저는 교수님 같은 완벽한 사람 옆에 서 있기가 너무 버거워요.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범수는 세리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세리는 홀로 돌아섰다.
독고탁은 술도가 근처 외딴 창고에서 의문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시작해. 그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다. 곧이어 창고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모두가 잊고 있던 인물 한동석의 잃어버린 동생 한진석이었다.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진석은 과거 가족 사업에서 배신당하고 홀로 해외로 떠나 행방이 묘연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제 독고탁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온 그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한동석을 향한 분노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족과 세상을 향한 증오까지 품고 있었다. 독고탁은 진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좋아, 이제 우리가 판을 뒤엎을 때가 왔다. 한편 마광숙은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동석과의 관계를 정리할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공주실과의 말다툼 후 홀로 술도가 창고에서 오장수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꺼내들었다. 광숙은 중얼거렸다. 장수씨, 당신이 내게 남긴 이 술도가를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 그러나 술도가 내부의 금전 문제가 점점 불거지기 시작했다. 천수는 미순과 술도가 근처 편의점에서 은밀하게 만나 자신이 과거 투자 실패로 인해 회사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미수는 천수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서야지라고 말했다. 천수는 그 말에 마음을 다잡고 광숙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술도가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누군가 창고의 문을 억지로 열려는 소리가 들렸다. 강수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나가자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술도가 내부로 침입하고 있었다. 강수는 군인 시절 배운 기술로 그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들은 광숙과 형제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동석은 광숙의 전화를 받고 급히 술도가로 향했다. 동석은 술도가에 도착해 피투성이가 된 강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술도가 창고에 남겨진 쪽지를 발견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실은 밝혀진다. 동석은 쪽지를 들고 광숙에게 다가갔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그 시각 장미애는 독고탁의 협박에 못 이겨 세리를 불러 진실을 고백하려 했다. 하지만 세리는 울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엄마도 아빠도 다 필요 없어. 장미애는 세리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세리를 살리기 위해 결국 무릎을 꿇기로 했다. 그 사이 천수는 술도가 식구들에게 자신이 증권사에서 억울하게 잘린 사연을 고백했다.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한 형제들이었지만 곧 천수를 따뜻하게 안으며 우리 가족이잖아. 힘들 땐 같이 이겨내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장면을 본 광숙은 눈물이 솟구쳤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창고에서 레시피 노트가 사라진 사실이 발각되자 광숙은 주저앉아 망연자실해했다. 그 순간 동석이 나타나 광숙을 부축하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동석의 눈빛 속엔 다잡은 결의와 함께 한 줄기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조차 숨겨온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동석은 수화기를 들었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말했다. 회장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준비하세요. 이 목소리는 다름 아닌 진석의 것이었다. 동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진석, 내가 아직 살아있었던 거냐? 독고탁의 음모와 진석의 등장으로 사건은 더욱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는 과연 술도가를 지켜내고 가족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은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게 만들며 막을 내렸다.